안녕하세요. 한성훈입니다. 자, 12시가 넘었으니까 내일이네요. 내일 새벽 비행기 타고, 어, 중국의 초청 공연을 가게 됐습니다. 그, 화동 지역 15군데인가 18군데인가 그 한인회장단 그 분들이 다 아마 임원들이랑 이렇게 모이시고, 그 다음에 그, 음, 중국 총영사? 뭐 그분도 오신다네요. 뭐 그런 행사인데요. 무슨 행사인지는 모르겠어요. 항상 뭐 가보면 알겠지 뭐. 그래서 거기를 그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는데 제가 간다고 그런 거 아니야. 아 진짜 오라 그랬어. 그 갔는데 그러면 이제 며칠 동안 그 유튜브 못 하게 되니까 이 방송도 못 올리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 뭘 좀 해볼까. 나름대로 이게 구독자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고정 독자층이 생겼어요. 고정 독자층이 생겨가지고 이 특이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 취향이 이상해. 저 같은 분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너 왜 한 이틀만 안 올려도 왜 안 올리냐 막 그리고 연락 들어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또 책임감도 생기고. 그래서 오늘은 뭘 좀 해볼까 하다가 제가 다른 지역은 다른 나라는 이렇게 뭐 단발성으로 이제 다들 하도 많이들 다니시니까 그랬는데 그 중국은 좀 많이 다녔다 그랬잖아요 남들보다. 너 거기다 뭐 사시다 오신 분들에 비하면 뭐 세 발의 닭발이겠지만 예, 세 발의 피겠지만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뭐 아주 별건 아닌데 거기서 이제 그 알게 된 정보 하나 이거 택시 탈 때 조심해야 될 정보 하나 뭐 전해드리려고 오늘은 이렇게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어, 보통 한국은 이제 거의 없어졌죠. 거의 없어졌는데 아직도 뉴스에 간혹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 이게 택시 타서 뭐 눈탱이 맞았네, 뭐 요금이 뭐 얼마가 나왔네, 뭐 아주 그 길부분이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생각하시는 것 같이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도시 위주로만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그런 일이 없는데 음,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어. 그 이제 그 중국에도 이제 한인들 그 커뮤니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카페나 이런데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뭐 두레마을이라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올라온 글들을 보면은 이제 저도 그거 보고 처음에 많이 배웠거든요. 그거 많이 배웠는데 거기서 실제 이제 피해 사례 같은 거 뭐 마사지 갔다 몇 천만 원을 뜯겼네 뭐 이런 거. 그 근데 그렇게 돈 뜯기시고 막 몇 천만 원씩 하고 막 감금 당하고 이러는 분들이요. 하지 말라는 짓을 해서 그래. 하지 말라는 짓을. 가라는 데만 가고 가지 말라는 데 안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 가면 그 나라 문화를 존중해야 되겠는데 자꾸 가서 자꾸 그냥 그러고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그 큰 나라를 깜부는 경향이 있어. 큰 나라를. 예를 들면 봐봐요. 우리나라보다 좀 센 나라들. 뭐 제 중국 얘기 생각. 중국이 세잖아요. 인정하기 싫지만. 일본도 뭐 경제력이나 이런 거는 지금 많이 뭐 비등비등해졌다고 그러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조금은 좀 앞서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잘 된 데는 꼭 뒤에 놈자를 붙여. 미국 놈, 중국 놈, 일본 놈, 또 뭐야? 소련 놈. 소련은 없으니까 러시아 놈. 근데 우리나라 민족이 착한 거야. 우리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해. 이디오피아 사람, 필리핀 사람, 뭐 또 어디가 있을까? 저 아무튼 그런데 뭐 파피아 뉴기니 사람, 네팔 사람 이러지 네팔 놈, 이디오피아 놈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괜찮아. 뭐 치안이 겁나게 좋다고 그러는데 치안이 경찰관 분들이 잘해주셔서 치안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착해. 저같이 겁나게 착해. 이 말은 이렇게 해도. 자, 말이 그 중국 택시 얘기하다 그랬잖아요. 거기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패키지 여행 다니시는 분은 해당이 없죠. 다 가이드 분들이 알아서 다 통솔해 주시고 위험한데 안 데리고 가고 택시 탈 일이 없잖아요. 다 관광버스가 오고 뭐 봉고차가 호텔 앞으로 딱다 오니까. 근데 이제 요즘은 정보들이 하도 좀 많아지고 인터넷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비용 절감도 확실히 되고 패키지 여행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는 여행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차원이 틀려요. 그러니까 제 학원부 모시고도 가봤는데 중국을 뭐 10번 이상 가신 분들도 저랑 가면 또 새로운 맛이 있고 재밌으시다 그래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걸어 다니고 뭐 거기 뭐 저 10원 내고 저기 그 아줌마들 뒤에 매달려 갖고 그 오토바이도 타고 댕겨보고 막 이거 재밌잖아요. 그런데 공공요금에서 눈탱이를 맞을 공공 이런 교통에서 지하철, 버스 이런 데서 눈탱이 맞을 일 없는데 택시는 아직까지도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택시 사기 수법 아주 한국 사람들이 많이 당하고 중국 사람들도 가끔 당한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 커뮤니티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그런 사기 수법이 있습니다. 아주
그 중국의 극히 일부가 되겠지만 극히 일부 그 택시기사분들이 되겠지만 그분들이 쓰는 수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아주 예방하는 방법이 간단하거든요. 중국 택시는 다 그 영수증이 나와요. 우리나라도 영수증 나오지만 안 주는 데가 더 많죠. 뭐 아주 가까운 거라도 영수증 칙칙칙칙 해갖고 영수증 나오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는데 돈을 내잖아요. 돈을 낼 때 그 수법이 딱 문제가 돼요. 아마 딱 들으면은 에이 그러게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뭐냐면 일단 중국에서 택시를 타실 때는 극히 일부분 얘기입니다. 일부분 얘기인데 이제 통계가 나온 거니까 보면은 밝은색 택시들은 문제가 없어요. 국가에서 운영을 하거나 아무튼 큰 대기업에서 운영을 하는 거라 아무래도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해결도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거의 없다고 그러고 그 일부 택시들 그래서 그걸 구분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지금 뭐 제 색깔을 얘기하고 뭐 회사 택시 뭐 따중 뭐 이런 거 얘기해봤자 다 잊어버리시니까 밝은색 타시면 돼요. 밝은색. 자, 노란색, 하늘색, 또 흰색 뭐 이런 거 타시면 괜찮아. 그런데 빨간색, 그 다음에 군청색이라고 그러죠. 짙은 청색. 이 리드 선전하는 겁니다. 요런 색깔 택시들에서 문제들이 통계상 많이 생겨요. 납치 뭐 이런 거 뭐 그다음에 뭐 요금 눈탱이 막 이런 거 외국인들 탔을 때 또 한국 사람들 타면 굉장히 좀 그래요. 사드 때는 심했는데 지금은 좀 없어지긴 했는데 그런 게 심해서 일단 택시를 타실 때는 밝은 택시를 이용하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뭐 친절하고 네. 단 거기 분들은 영어를 못하죠. 영어 못하니까 뭐 이렇게 앱을 보여주시거나 뭐 주소 보여주시면 되는데 자 이제 사기 수법 말씀드릴게요. 중국에서 가장 이게 뭐 화폐 단위가 많은데 제일 큰 단위가 이 100위안짜리죠. 이게 100위안. 얘씨 누구야 이거? 얘씨 누구지? 자, 아니 이거 얘기 우리나라는 왜 이순신 장군은 500원짜리다 붙여놓고 신사임당을 5만원짜리다 붙여놓은 거야 도대체? 나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 선생님들은 이해 가시나요? 신사임당 그 아줌마 아니 죄송합니다. 그분 훌륭한지는 알지만 이순신 장군이 더 훌륭하고 세종대왕이 더 훌륭하지 어떻게 5만원짜리에다 그분을 붙여놨어. 나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나 조폐공사분들 투표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거 이제 조만간 고액권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5만원짜리도 흔해졌잖아요. 이제 10만원짜리 수표 없어지고 10만원짜리 생기면 거기 제가 볼 때는 세종대왕이나 저 이순신 장군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뭐 백범 김구 선생이나 뭐 아니 무슨 5만원짜리 그 신사임당이 독립운동을 했어요. 나라를 구했어요. 아니 또 말이 새나가는데 아무튼 이 돈 많이 쓰죠. 중국 현지인들도 많이 쓰겠지만 이 가장 큰 액수 이 화폐 단위를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써요. 아니 외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쓰죠. 그 밑에 이제 뭐 잔돈이나 5원짜리, 10원짜리, 뭐 1원짜리, 뭐 50원짜리, 20원짜리 이런 거보다도 이걸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집중적으로 사기 수법의 건수가 됩니다. 자, 환전하실 때 다양하게 좀 바꿔가시는데 또 환전소에서 이렇게 큰 돈으로 한 방에 바꿔주려고 막 짜잘하게 안 해줘. 짜잘하게 바꿔달라고 하면 안 해주더라고. 자, 택시를 타서 목적지에 가셨어. 돈을 지불을 하시겠죠? 그때 보통 어떻게 지불을 하시죠? 지갑에 보통 이렇게 있는 걸 빼가지고 아니면 주머니에 있는 걸 빼서 주머니에 돈을 대부분 이렇게 접는 분들은 없죠. 뭐 있겠죠. 한두 장이야. 근데 뭐 많은 돈을 이렇게 접진 않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접죠.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넣을 수는 없으니까 지갑에서 빼면 이 상태가 될 거고 주머니에서 빼면 이 상태나 뭐 이렇게 뭐 되겠죠. 자, 보통 이 상태나 이렇게 돈을 지불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게 사기 수법이 걸립니다. 뭐가 걸리느냐? 중국에는 위조 지폐가 많아요. 위조 지폐. 심지어는 저는 위조 지폐가 한 번 걸린 적이 있는데 한국 커뮤니티 교민들이 있는 커뮤니티에 보면 심지어는 은행에서 은행 입출금기 있잖아요. CD기 거기에서도 위조 지폐가 나왔다 그래서 한참 막 시끄러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공항 면세점에도 짝퉁이 있더만. 에세이 쪽 담배를 누구 사다 드렸는데 거기 대나무에 이렇게 나무 이파리가 몇 개 달려있잖아요. 이파리가 하나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튼 참
아무튼 희한한 나라예요. 아무튼 희한한 나라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위조 지폐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위조 지폐 없죠. 있어도 바로바로 걸리는데 위조 지폐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 은행에서 정식으로 환전을 해갔으니까 위조 지폐일 리가 없잖아요. 관광객들이 내는 건 거의 위조 지폐가 아니라고. 이렇게 내면 순간적으로 받아가지고 돈을 바꿔치기를 하는 거죠. 위조 지폐로. 그걸 어떻게 바꿔치기를 하냐고. 순간, 짧은 순간에. 사람들이 이 저부터도 이게 돈을 내놓고 계속 돈 내고 이렇게 기사를 쳐다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내고 잠깐만 허둔다든가 뭐 한번 뚫어본다든가 뭐 핸드폰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겠죠. 그 잠깐 아주 짧은 순간에 돈을 바꿔치기 한다는 거죠. 그 위조 지폐로 정상적인 돈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 위조 지폐다. 너 이거 왜 위조 지폐를 나한테 줬냐? 딴 거 줘라. 그렇게 갖고 다른 돈을 받는다든가. 다른. 그러면 에이 이거 하나 가지고 무슨 이거 저 한국 돈으로 해봤자 17,000원 뭐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무슨 사기를 쳐요. 이게 지금 얼마나 큰 돈인데 거기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17,000원 18,000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학생들 요 100원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요. 열심히 사는 애들은 2원짜리 3원짜리 국수 사 먹으면서 우리나라나 가서 팁으로 100원짜리 퍽퍽 날리지.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분들은 이거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거 타면 이거 있으면 오토바이 10번 탈 수 있어요. 오토바이 아줌마들 뒤에 가까운 거리 근거리 올 때 이게 굉장히 큰 돈입니다.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허투루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17,000원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사기를 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조 지폐다 하고 막 악다구니 막 뭐 하라고 막 하고 하면 이제 막 당황하고 하니까 그럼 얼른 딴 돈 꺼내갖고 주는 거죠. 그럼 이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저 위조 지폐 하나 버리고 새 돈을 받는 거지. 위조 지폐가 워낙 흔하니까. 그렇게도 하고 이분들이 그런 수법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수법이 가장 흔한 수법이고 많이 당한 한인 커뮤니티에서 많이 올라온 그런 수법입니다. 자, 그럼 이거 예방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아까 지갑에서 끊으면 이렇게 되고 아니면 이렇게 준다고 그랬죠. 돈을요. 저도 배웠어. 거기 분들한테. 미리 이렇게 접어놓는 거예요. 이거 한 장이 뭐 웬만한 데서는 다 택시로 요거 한 장에 아무리 엔간치 먼 데 가서는 요걸 한 장으로 해결을 다 되니까 이게 돈을 접어놓는 거지. 그래갖고 돈을 낼 때 이렇게 주는 거지. 감 잡으셨죠? 저 이렇게 주면요. 기사가 어떻게 순간적으로 자기 갖고 있던 위조 지폐를 돈을 이렇게 접어서 주는 사람들 없잖아요. 위조 지폐를 이렇게 순간적으로 접어갖고 바꿔치기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주라고 거기 주재원분들한테도 배우고 한국 커뮤니티에도 보통 이런 식으로 예방책이 나와요. 자, 근데 뭐 그럼 택시기사가 이렇게 접어놓고 있다 바꿔치기 어떻게 하냐? 그 정도 정성이면 그냥 줘야 돼. 그런 사람 없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돈을 내실 때 뭐 극히 일부분이긴 하겠지만 심심찮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요렇게 꼭 주세요. 그리고 그 돈을 웬만하면 좀 잔돈으로 지갑 저도 그러거든요. 지갑에 안 갖고 다니고 어떤 분 막 전대에 대가지고 차고 다니고 그것도 전대 뺏기면 소용없잖아요. 분산해가지고 오만 주머니, 앞주머니, 뒷주머니, 막 속주머니 다 이렇게 분산해서 갖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혹시 있을지 모르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이건 뭐 흔한 일이랍니다. 그래서 저도 꼭 큰 돈을 낼 때는 50원짜리 갖고는 사고 안 쳐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순간적으로 바꿔치기를 하느냐? 그건 내가 모르지. 그거 알면 내가 수사반장 찍지. 자, 그래서 아무튼 그거 정보 하나 알려드렸고 또 하나. 이거는 이제 그 패키지랑은 상관없다고 그죠? 패키지는 가이드분이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드린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공연 가면요, 그 영상을 한번 누구한테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한번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그쪽에 계신 중국에 계신 색소폰 부는 분들하고도 뭐 인터뷰를 할까 뭐 이렇게도 좀 한번 해보기도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자유여행 같은 거 이렇게 가시면 그 마사지 같은 것들 많이 받으러 가시죠. 그 관광지들 많이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있는 데들 보면 그 신장 사람이라고 있어요. 신장.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주로 사고 치는 그 소수민족이랍니다. 위구르 지역이라 그랬나? 뭐라 그랬나? 아무튼 그 신장 사람이라 그러는데요.
그분들 구별하기가 싫어요. 일반 쉬워요. 중국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 저같이 생겼어. 잘 보면 한국 사람 같기도 하고, 잘 보면 약간 동남아 쪽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일본 가면 일본 같기도 하고, 아무튼 어디나 가나 좀 비슷하게 맥히는 얼굴, 약간 동남아식으로 생긴 중국 분들, 중국 사람들, 키가 크고, 일부죠, 일부.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보통 이렇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중국 공안들도 그 양반들 사는 데는, 그 지역에는 뭐 피한다는 말이 있고, 그 사람들이 보통 그런 납치나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국 주재원분들 흔하게 당해요. 주재원분들이 아니라 이렇게 출장 오신 분들이 흔하게 당합니다. 그냥 그 위험한 우범지대 같은 데 안 지나다니는데 이제 술 한잔 하시고 기분 좋고 하면 이제 뭐 어디 좋은 데 없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한국말 어설프게 하면서 이제 멀끔하게 생긴 양복 입은 애들이 접근해가지고 뭐 좋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이제 데리고 가면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사단이 벌어지는 거죠. 갇혀갖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뺏기고 카드 긋고 공안에 신고해도 안 도와줘요. 공안에 신고하면 제가 베트남에서도 느낀 건데 베트남도 그렇고 여기도 있죠. 중국도 그렇고 그런 공산국가들이 보면은 그 굉장히 그 자국민보호가 우리나라는 자국민보호가 잘 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외국인이랑 싸우면은 맨 우리만 잡들이 하더만 희한해. 그 외국 나가서 그 저 영사관 같은 거 너무 크게 믿지 마시고 그 여권 재발급 같은 거나 잘해주지 나머지 크게 도움 안 됩니다. 뭐 저보다 더 잘하시겠죠. 그래서 가지 말라는 데는 가지 마시고 마사지 같은 데는 이제 중국은 워낙 싸잖아요. 저 가면 한국 돈으로 한 4,000원짜리, 5,000원짜리 마사지 많이 이용하거든요. 60분에. 그게 이제 관광객들 있는 데는 비싸죠. 왜냐면 이제 뭐 아시죠? 왜 비싼지. 그리고 이제 다시 볼 사람들 아니니까 대충 하기도 하고 막 한국이나 뭐 비슷해. 근데 이제 그 원래 그 로컬들을 하는데 그런 데를 이제 골목골목에 찾아다니다 보면은 그런데 뭐 3,000원짜리, 4,000원짜리, 5,000원짜리, 뭐 1시간짜리 많습니다. 그런 거. 그런 데 가시면 되는데 그런데 혼자 가실 때도 뭐 혹시라도 가실 분들 이거 보시는 분에 설마 한 분이라도 안 가시겠어? 가서 이렇게 보시면요. 호객행위 하는 데는 무조건 들어가시면 안 되고 그거야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앞에 봤는데 어 마사지 가게 앞에가 조금 화려하다 가지 마시고 또 마사지사가 치마가 좀 짧다 가지 마시고 그리고 또 근데 밖에서 훤히 이렇게 안에가 들여다 보인다 그리고 사람이 갔는데도 본둥만둥한다 와 겁나 친절하게도 안 하고 본둥만둥한다 그런 데가 진짜예요. 그런 데 가면 싸고 좋습니다. 그리고 스파라고 써 있는 데가 있어요. 스파. SPA라고 영어로 크게 써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써 있는 데가 보면 이제 우리는 보통 스파 하면은 이제 이렇게 무슨 사우나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스파라고 써 있는 마사지 샵은 뭐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안 가시는 게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게 뭘 지금 작전을 짜고 하는 게 그 계획을 잡아갖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용건을 하나 있어요. 아까 그 돈 이렇게 적으라는 거 그거 갖고 뭐 20분을 헤맸네. 자,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패키지 여행보다 자유여행 좀 많이 다녀보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혹시 가보고 싶으신 곳 거기 계신 색스폰 하시는 분들이랑 또 교류도 되고 제가 가이드 잘 해드릴 테니까 저랑 한번 같이 가시죠. 그래서 며칠 동안 못 찍을 것 같아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도 드릴 겸 해서 이렇게 한번 올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별 내용도 없는 걸로 이렇게 올려서. 자, 편한 밤 되시고 한성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